네, 안녕하세요. 이방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이강학원이나 미래탐구, 그 다음에 대치, 공감, 다솔, 부엉이 등에서 오픈 강의와 팀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슬로건을 이제 초격차를 위한 시작으로 잡아봤는데요. 초격차라는 단어 대부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삼성의 권오현 회장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왜 이 초격차를 제가 강조하게 됐는지 마지막에 제 커리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설명회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단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내신 설명이다 보니까 내신 이제 시험 일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1학기 같은 경우에는 1, 2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3단원. 그래서 사실상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실수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쉽고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한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단원은 좀 쉬운데 실수 싸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이 결정되는 부분은 3단원의 이 자격의 전달, 첫 번째 내용. 그래서 1학기 기말에서 1학기 중간 때 시험을 다 맞았다고 해도 1학기 기말에 이 자격의 전달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킬러 유형이 등장하는 게 3단원의 첫 번째 내용, 자격의 전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최종 그 등급을 결정지는 부분이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생명과학은 솔직히 유전에서 시작해서 유전으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야 돼요. 최소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유전을 한 3번 정도 돌려서 수능평가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만들어놔야지 학교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인데 여기는 통합과학이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대부분의 커리는 이 5단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명과학 단원 분석인데요. 수능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생명과학은 1, 2, 5단원 기본 내용, 그 다음에 난이도 수준으로 항상성,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 2, 5단원에서 생명과학에서 수능 생명과학에서 총 14문제가 출제되는데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7분 내도 끊는데 이렇게 10문제를 7분이나 10분 안에 끊는 실력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6문제, 3, 4단원에서 나오는 6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1등급이나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5단원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정확하고 빠르게 한 번 답을 찍는 순간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에서 신유형 및 최고 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평을 내리자면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개정 전과 후에서 큰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문제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내신에 나오는 부분까지 수능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물어본 이런 짜잘한 부분까지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옛날에는 연관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이제 연관에 대한 중요성이 맨델의 법칙이 아예 빠지면서 이 연관의 중요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수능 문제가 세포 분열이나 돌연변이에서 신유형과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신도 수능 트렌드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저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명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지도하려고 교과서나 EBS, 그 다음에 대학교 전공 서적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학습 도구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클리닉 관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자세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실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숙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해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점수가 안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전 연습이 안 됐거든요. 수능을 보려면은 적어도 모의고사를 한 100회 정도는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전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실제 시험을 봐야지만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숙제할 때는 긴장감 없이 풀다가 시험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가를 나로 본다든지 이런 실수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신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실수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교정할지를 스스로 느끼고 해야만 이게 고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좀 내신 특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나눠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신은 수능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수능 베이스로 공부를 하다가 막판에 내신에서는 이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그리고 수업 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들 그렇게 한 것들 한 10%에 해당하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막판에 외우고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옛날에 나왔던 생물까지 굳이 다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할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능 베이스로 가다가 수능 베이스가 내신보다는 좀 사원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다가 이제 짜잘한 부분들은 내신 때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 집중적으로 외워서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전략을 짜야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생명과학 내신 시험 구성인데요. 크게 수능형과 그 다음에 수능형 더하기 내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깔끔하죠. 수능형의 형태로 내고 약간 시사 문제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수능 더하기 내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안 들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학교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미리 해야 되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내신을 잘 보려면은 일단은 기본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마다 내신 출제 경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학교의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수업을 들으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학습 전략은 일단은 수능 중심의 개념 학습을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3가지를 반드시 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내용들은 시험 직전에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막 문제를 여러 문제 막 몇백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분석이 되는 수능 평가원 문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살짝 변형된 교육청, 그 다음에 더 변형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에 대한 감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에 나오는 사소한 것들을 익히면은 1등급 만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서 자기의 실수를 교정을 해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내신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총 3종류의 테스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백지 복습, 숙제 확인, 개념 확인. 그래서 개념 확인은 뭐 똑같이 OX, 단답형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숙제 확인은 이제 숙제를 내주면은 거기에서 10문제를 뽑아서 보기를 제거하고 그대로 내요. 그대로. 이 각 시험마다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 숙제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맞아야 돼요. 10문제 다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이 있어요. 남아서. 그래서 아이들 공부 정말 안 하죠. 제대로 하는 친구가 거의 극소수예요. 자기 의지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친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은 아이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 맞출 때까지 숙제 맞출 때까지 남기고 그 다음에 백지 수습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백지 수습에다가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지 복습 테스트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하고 그래서 총 3가지 테스트 못 넣으면 나서 이제 까지 그 클리닝을 하고 있고 뭐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랑 조교랑 같이 수업 전 30분 후 30분에서 1시간 같이 조교가 남아가지고 질문이나 클리닝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은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늦어도 다음 날까지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내신 등급별 학습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겨울방학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유전 수업을 적어도 2번 정도 돌렸어요. 지금 최상위권 1등급 1점대 애들은 유전을 지금 벌써 2번을 돌려서 2번째 보니까 확실히 이게 중학생 때 고1 하던 친구도 1점대 친구들은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평가 문제까지 다 풀린 상태이고 이제 투 과목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투를 생원 같은 경우에도 유전 원보다 제가에는 생원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원 유전을 먼저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생투 유전 문제를 풀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서울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서울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2학년 때 지금 아니면 이제 여름
도 반드시 유전에 대한 선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과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지금 유전을 만들었다면은 여름방학 또 아니면은 학원에서 열리는 중간에 이제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유전 최소한 개념이라도 좀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내신이 됐을 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야지만 적어도 2등급 이상은 받거든요. 또 내신 같은 경우에 여기 강남 8학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잘한 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한 문제도 틀려서 3등급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수능을 본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좀만 연습하면 금방 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비해서 이따가 이제 고3 커리큘럼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건 작년, 재작년 내신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원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전 특강을 작년에 이제 추석 특강 한 번 진짜 3회차. 그래서 좀 난이도 설정을 좀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상위권 위주로 이제 한 특강에서 3번 듣고 이제 그 정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고3 수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솔직히 좀 어려워도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만 하면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수능평가원 이상으로 어렵게 내진 않아요. 가끔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세화고나 아니면 단대보고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솔직히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수능평가원이랑 수능평가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보기만 변형한 정도. 문제를 새로 만드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수능평가 문제를 완벽하게 풀 정도, 그 정도의 실력만 된다면은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과 연관지어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고3용 수능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커리큘럼이 먼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수능 커리큘럼을 따라가요. 그래서 뭐 12월부터 2월까지는 개념, 3월부터 6월까지는 뭐 기출문제 풀이랑 문제풀이 스킬, 7월부터 엔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미 내신 2학년 때 수능평가 문제랑 교육청, 수특을 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전 스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늦게 시작하기보다는 2월 달에 12일, 2월 달에 개념이랑 스킬,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거를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문제를 1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이때 개념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유전 스킬 들어가면서 유전 스킬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같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격차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 이런 학생들은 2월 달에 12일, 2월 달에 기출 분석을 다 끝내고 3월부터 바로 7월, 9월에서 시작하는 이 엔제를 시작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3 학생들이 경쟁 상대는 재수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동년 재수생, 이미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온 재수생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커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저한테 한번 유전 때문에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빠를 거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짜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수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 이게 전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유튜브 채널 홍보하고 수업을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10생이라는 채널을 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욕은 아니고요. 10분 만에 끝내는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10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개념 그 백지복스 개념 정리가 여기 유튜브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보이실 텐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전 3단원의 이제 질병과 병원체는 5번째 내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 동영상 길이가 대략 막 길어봤자 한 7분 정도거든요. 여기 3단원의 그 소단원 5챕터 여기 설명하는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7분짜리 동영상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금방 자기가 개념 복습하는 효과가
작년에 특별 동영상을 찍었는데 잠깐 이제 그 가짜 사나이라고 해서 한창 잠깐 떴던 그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학원 사나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번 유튜브 검색하시고 사나이 동영상 보시고 재밌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 공개를 하고 먼저 이제 그 설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 공개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